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 뭐냐? 자, 며칠 전에 언리얼 엔진 5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죠. 여러분들도 이거 그 키노트 영상 보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 31분? 그 정도 되는 영상 길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유용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언리얼 엔진 5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런 댓글을 봤어요. 왜 언리얼 엔진은 왜 버전을 올렸느냐? 그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로 넘어갈 때는 다른 엔진 같은 이제 새로운 버전 느낌이라면은 언리얼 4에서 5 넘어갈 때는 올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올렸느냐라는 이런 댓글을 봤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스트리밍을 한번 구성을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냐면은 버전 넘버링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죠. 버전 넘버링은 프로그램에 숫자를 붙이는 건데 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딱 완성을 했는데 이 완성한 상태에서 버그가 발생하면은 버그를 고쳐야 되고 기능적인 추가 요구 사항이 있어서 기능을 만들어야 되면 기능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랑 수정한 프로그램을 구분할 표식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한 번에 끝난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딱 완성하고 이제 팔았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사간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 하고 찾아와가지고 이거 고쳐줘 했는데 고객님, 그 프로그램은 이미 구매하신 프로그램이고 버그를 수정한 프로그램은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몰매를 맞죠. 몰매를 안 맞겠어요, 그거를? 당연히 유지보수라는 개념으로 버그를 수정을 해줘야 되고 계속 기능을 조금씩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랑 수정한 프로그램이랑 구분할 표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버전을 붙여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옛날 같은 방식이면은 빌드된 횟수에 따라서 그냥 첫 번째 빌드면 1번, 두 번째 빌드면 2번, 3, 4 해가지고 이렇게 빌드된 횟수에 따라서 그냥 쭉쭉쭉 숫자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빌드된 날짜를 붙여서 오늘 2022년 4월 9일에 빌드한 버전이면은 빌드 버전 2022 0409 2022 04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번째 빌드를 했다라는 것만 구별이 가능하고 이 버전이랑 다음 버전이랑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나온 버전 넘버링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시멘틱 버저닝이라는 거예요. 유의적 버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 방법에 따라서 버전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고 하면은 숫자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한글로는 주, 부, 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패치 버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타입은 굉장히 많이 보던 타입일 거예요. 왜냐면은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2020.3.30F1 그리고 언리얼 같은 경우에도 4.27.2 5.0.0 이것들도 전부 다 시멘틱 버저닝 타입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각 번호들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 숫자를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패치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 숫자 제일 낮은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단위 이전 버전이랑 호환이 되면서 버그를 수정했을 때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유니티 같은 경우 언리얼이랑 약간 다른 게 뒤에 F1 이런 게 붙었잖아요. 언리얼은 그게 없고 이제 이 뒤에 규칙 중에 뒤에 자잘한 알파벳 기호나 숫자를 덧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덧붙이는 방식이 뭐냐면은 유니티에는 F1이라고 붙었잖아요. 이 F가 픽스드의 단축어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몇 번째 수정이냐? 첫 번째 수정이다. 이 숫자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방식이 또 뭐냐면은 A를 붙이면은 알파 해가지고 알파 버전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완전 초기 테스트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버그가 많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B를 붙이면은 당연히 베타 프로그램 해가지고 알파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됐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버전이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 버전, 부버전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이랑 호환이 되면서 기능이 추가됐을 때요. 큰 기능 추가는 아닌데 이전 버전이랑 충분히 호환이 가능한 기능 추가.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수준의 기능 추가만 있을 때는 마이너 버전이 올라가고 이제 메이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이랑 호환이 안 되면서 기능이 추가됐을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니티 5에서
그 다음 올라왔던 게 2017인가? 2017로 올라왔을 때는 5에서 만들던 프로젝트를 2017로 옮기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전 버전이랑 호환이 안 되면서 기능을 추가했을 때를 메이저 버전 올리는 건데, 이번 언리얼 같은 경우에 메이저 버전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봤던 메이저 업데이트는 뭐냐면은 언리얼 엔진 3에서 언리얼 엔진 4로 올라갈 때는 진짜 다른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 언리얼 엔진 3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리얼 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 할 때 썼어요. 게임 내부 로직을 만드는데, 언리얼 엔진으로 넘어오면서 CPP 기반으로 언리얼 스크립트를 완전히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C++로 간다, 완전히 성능만 보고 간다 라는 식으로 C++로 만들고 너희도 C++로 만들 수 있게 스크립트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온 게 이제 언리얼 엔진 4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 3로 만든 프로젝트는 언리얼 엔진 4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언리얼 엔진 4에서 5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할 때는 이 에픽게임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상위 호환을 염두에 두고 엔진을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4로 차세대 이제 게임을 개발을 시작한 개발사라면은 언리얼 엔진 5가 준비됐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호환이 잘 됐느냐, 5로 개발한 포트나이트 챕터 3, 이게 원래는 언리얼 엔진 4로 만들어진 게임이잖아요. 이거를 언리얼 엔진 5로 이제 바꿔서 개발하면서 메모리랑 퍼포먼스, 안정성 측면에서 언리얼 엔진 4로 만든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었고, 포트나이트 기존의 코드랑 콘텐츠를 크게 수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다 작업을 해봤고 검증을 마쳤으니까 안심하고 테스트랑 실제 제작을 써라. 한마디로 자기들이 다 해봤으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해봤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언리얼 엔진 5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비주얼적인 향상 외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일 거예요. 포트나이트 기존에 하던 거랑. 그러면서 언리얼 엔진 5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호환이 잘 된다라는 거고, 이 정도로 호환이 잘 되는데 그럼 호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왜 언리얼은 왜 메이저 버전을 올렸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충분히 호환이 되는 거면은 5.0.0이 아니라 그냥 숫자 바꿔서 4.28.0 만들면 올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길래, 그래서 이거 그냥 마케팅 하려고 언리얼 엔진 5 내놓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언리얼 엔진 4.28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랑 언리얼 엔진 5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거랑 당연히 임팩트는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마케팅인가? 마케팅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과연 그럴까? 라고 하고 봤는데 이제 뭐가 바뀌었나 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금방 적응할 수 있게끔 바꿨는데, 첫 번째 뭐가 바뀌었느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올렸던 언리얼 엔진 5 그 얼리 액세스 프리뷰 영상에서도 다뤘던 얘기들이에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 나나이트 지오메트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폴리곤을 가진 오브젝트를 렌더링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것도 영상인데 잠깐 재생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폴리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옛날 TV 채널 못 맞추면 나오는 노이즈처럼 굉장히 자글자글하죠. 근데 이 자글자글한 이 색깔 다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폴리곤이에요. 그래서 기존 옛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최대 한 일반 MMORPG 게임 기준 10만 개에서 한 100만 개 한 화면에 보이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수억 개의 폴리곤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거고, 그러면서 그 자동으로 LOD라는 최적화 기술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줘요. LOD가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폴리곤이잖아요. 이렇게 폴리곤이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게 가까이 있으면은 그 폴리곤 디테일을 전부 다 보여주고, 멀리 가면은 폴리곤들을 이런 식으로 합쳐서 보여줘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루멘 다이나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시스템이라서 이름이 굉장히 긴데,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라이팅을 이제 처리해주는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태양 방향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라이트 빌드 없이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기술이고, 빛이 반사돼서 주변 오브젝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닥면이랑 이 윗면이 주변 색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 색을 따라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하는데, 여기다 빨간색 바닥을 넣으면은 바로 여기서 받은 빛이 여기를 때려서 바로 붉은색으로 나오고, 초록색 바닥으로 바꾸면은 빛이 바로 바뀌어서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게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그 RTX 그래픽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RTX급 꽤 비싼 그래픽 카드를 써야 하드웨어로 가능하던 거를 이거를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을 구현을 해서 굉장히 값비싼 하드웨어를 가지지 않고도 이런 걸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시면 이게 어두웠다가 이렇게 바로 돌렸는데 곧바로 다시 밝아지면서 얘가 영향을 미치고 있던 게 태양빛보다 약하니까는 바로 줄어들죠. 보통 이거 같은 반사된 빛이라던가 그런 거를 처리하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을 빌드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런 라이팅 빌드하는 과정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라이팅 빌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적당한 크기다 싶으면은 기본 1시간, 2시간 그리고 엄청 큰 맵이다 하면은 거의 하루 단위로 들 때도 있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인데 이런 거를 거의 배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 릭 애니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개선된 게 들어왔는데 애니메이션을 언리얼 엔진에서 수정하고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거 외에도 IK 솔버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계단 같은 걸 올라갈 때 그 발이 계단을 파고들지 않고 이제 계단을 정확히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기술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월드 파티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대규모 씬이나 레벨을 여러 사람이 작업할 때는 씬에 대한 권한, 작업하는 권한을 한 사람이 가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작업하던 거랑 겹쳐가지고 파일이 깨진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월드 파티션이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맵을 나눠가지고 지금 여기 작업하는 사람 이 파티션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여기 작업하는 사람 이 파티션 권한만 가지는 식으로 권한을 나눠서 작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언리얼 엔진 4에서는 그 기억하기로는 퍼시스턴스 레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아래에다가 서브 레벨이란 걸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했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 월드 파티션 이용하면은 이런 걸 일일이 만들 필요 없이 언리얼 엔진에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처리해준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대한 레벨을 작업을 할 때 쉽게 레벨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로드가 되고 언로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제 이쪽만 로드를 해서 처리를 하고 가까이 있는 이렇게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언로드 해버린 식으로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여기도 HLOD 기술이 들어가서 적당히 멀리 있는 것들은 LOD로 만든 가짜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단순화된 그 레벨만 이제 딱 보이게 만들어서 최적화해주는 기술도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환성은 뛰어나지만 말 그대로 대격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이저 버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언리얼 5로 이제 탑티어 개발사들이 언리얼 5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보시면은 이제 툼레이더 개발사인 크리스탈 다이나믹스도 언리얼 엔진 5로 우리 개발하기로 했다. 기어스 오브 워 시리즈를 만드는 개발사인 콜리션 이 회사도 기어스 5를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걸 언리얼 쪽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CRP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얘네들도 위쳐 신작을 언리얼 엔진 5로 만들기로 했다. 근데 CRPD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레드 엔진인가 라는 게 있어요. 이 엔진을 완전히 버릴 건 아니지만은 우리 위쳐 신작은 언리얼 엔진 5로 만들겠다. 이번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은 언리얼 엔진의 모토는 그거예요. 누구나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하자. 좀 더 손쉽게 트리플 A급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언리얼 엔진 5를 출시한 에픽게임즈의 목표고 그런 의미에서 언리얼 엔진 5는 다들 한 번씩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가니까 나도 간다. 너만 갈 순 없지 나도 간다. 라는 식으로 저도 언리얼 엔진 5 출시에 대한 간단한 리뷰랑 강좌 예고를 올렸고요. 언리얼 엔진 5 강좌를 열심히 만들 거예요. 이 유튜브 시장에서는 노를 젓지 않으면은 뒤로 처질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를 젓기 위해서 강좌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쉽진 않겠지만 저도 언리얼 엔진 5 쪽은 사실상 초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문서를 하나씩 읽어보고 하나씩 만들어보면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유니티 강좌는 어떻게 되냐? 영영 가느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는 아니고요. 당연히 유니티 강좌도 계속 할 겁니다. 뭐 언리얼 엔진 5 쪽으로 영영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니티 강좌도 계속 만들 거고